네,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교육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사서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엔드노트를 총 5개 개요로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쭉 과정들을 거치시게 되면은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내가 그 수집하고 관리한 다음에 그 관리가 끝나면은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논문 쓸 때 참고문헌 목록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전반적인 과정을 2시간 동안 다 끝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를 이제 교육을 들으시고 이제 쓰시게 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선택한 논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연구물이 좀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저장들을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져요. 이걸 어떻게 저장할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데 그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문으로는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보면 되고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는 커다란 틀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유료와 무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유료로 쓰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배우시는 엔드노트, 그 레퍼웍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로 쓰는 프로그램 중에는 뭐 조테로나 맨들레이 같은 좀 유명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잘 이제 좀 이렇게 알고 위키에 등록된 것만 해도 열 몇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엔드노트를 구독을 해서 선생님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구독을 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선생님들은 이제 재직 중이시거나 재학 중이신 동안에는 엔드노트가 버전업 되면 그때그때 받아서 계속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서관에서 엔드노트를 구매를 해서 사서들이 교육까지 하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수집과 관리 공유, 인용 작성에서 아무래도 유료이다 보니까 좀 더 파워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엔드노트 프로그램들은 지금 온라인 참석하는 선생님들도 다 설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꼭 설치를 하셔야지만 이제 교육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는 이제 개인 쓰시는 노트북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지만은 만약에 나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연구실도 있고 뭐 집에 데스크탑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쓰시는 PC만 다 깔아두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느 PC든지 워드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MS 워드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파일만 옮겨가면서 엔드노트도 똑같아요.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 파일들을 옮겨가면서 딴 데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거의 쓰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엔드노트 용어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요약 정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논문 원문이 갖고 있는 내용을 수집하는 게 아니고 원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그 수록이 된 정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의 의미로 보통 쓰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흔히 아티클의 가장 하단에 있는 레퍼런스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 이 통칭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PDF 원문을 먼저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아예 없어요. PDF로 먼저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고 레퍼런스 수집이 되면은 그 레퍼런스에 맞는 PDF들을 수집하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를 오해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내가 PDF를 확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서지 정보들이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정보를 먼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레퍼런스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목록을 시켜놓고 이걸 저장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공간을 엔드노트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이게 하나의 파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냥 엔드노트 파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동일한 점 데이터라는 폴더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과 폴더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고 요거 이따 뒤에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변경해 주는 파일이에요. 쉽게 보면은 이 참고 문헌에다가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로 맞춰 주면은 어떤 거는 저자 다음에 논문 제목이 오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저자 다음에 연도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 모양들을 한 번에 바꿔줄 건데 이건 일단 뒤쪽에서 보시면은 아 요게 스타일 파일이구나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부분은
MS 워드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써서 논문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MS 워드와 엔드노트는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두 개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을 때는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어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필드 코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엔드노트를 실제로 쓰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이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화면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크게 보시면은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좌측에 있는 곳은 그룹 패널이에요. 그룹 패널에서는 내가 모은 레퍼런스의 개수만 보여줘요. 그룹별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올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체 레퍼런스가 44개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교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4개, 44건을 그럼 내가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를 보고 싶으면은 바로 우측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에서 보는 거예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는 44개를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44개 리스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에디트 탭에서 상세 정보, 레퍼런스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좌에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우리가 워드를 실행하면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작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은 뭐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나 파일의 뉴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일단 엔드노트를 실행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를 설치를 하셨으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엔드노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바탕화면에 없을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셔서 엔드노트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서 엔드노트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선생님도 막 지금 막 설치하셨기 때문에 아마 업데이트하라고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그노어 디스나 캔슬 해두시면 되세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다시 실행하시면 또 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업데이트 해두시면 되세요. 아 하셨어요? 지금 누르셨어요? 아, 이거 나왔어요? 그러시면 다행이네요. 예. 그런다면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도 되시고, 파일에 뉴를 누르셔도 똑같으세요. 그냥 새 문서를 만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경로에다 저장할 건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내가 연구물을 모아놓는 자료실이라던가 어떤 폴더를 만든다면 거기다 정렬을 해두시면 되겠지만은, 오늘은 일단은 저는 일단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할 거고요. 기본 이름은 my endnote 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워드 문서도 만들 때 보면은 문서 1, 문서 2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저장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이 어떤 문서를 만드는 파일명의 규칙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서를 생성한 일자와 함께 내가 해당되는 뭐 프로젝트명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추구하는 전월명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전월명을 집어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는 교육이니까 뭐 교육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파일명 넣는 거는 뒤에 수정 이거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은 수정을 자꾸 붙이다 보면은 가장 수정이 많은 파일이 가장 마지막 거 같지만은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뭐 교수님이 검토하신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럼 내가 할 때마다 그 단계를 입력해 두면은 파일명만 길어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뭐 일자를 적어 둔다거나 아니면 뭐 버전을 적어 둔다거나 뭐 숫자로 네이밍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수정이라는 한글을 쓰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게 엔도트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교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파일 하나랑 폴더가 하나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워드나 다른 문서들은 그냥 파일이 하나만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과 폴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입니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선생님이 만드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요 파일 하나만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요거는 파일만 보낸 거고 요 두 개를 같이 뭐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세요. 같이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딘가에 이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다른 PC로 옮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압축을 해서 옮기거나 동시에 두 개를 다 옮기시면 되겠고 뭐 USB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다가 동시에 보내시면 되세요. 항상 그렇게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요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한 다음에 이제 압축을 풀어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클라우드 상에서 라이브러리를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해놨는데 이제 요새는 거의 다 쓰세요. 뭐 드랍박스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원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이제 연구물들을 저장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도 뭐 파손이 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있는 것들은 그럴 염려가 있는데 클라우드상에 있는 건 내가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 그 클라우드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 저작물들을 좀 이렇게 좀 대형 회사의 클라우드에 안정적으로 보관해 주는 거는 이 오랫동안 연구하는 그 저작물들 다 아카이빙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특이하게 요 클라우드상에다가 파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해버리면은 실행은 잘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 작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뭔가 작업한 결과물이 몇 개가 빠져 있다거나 완성이 돼 있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발생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ENFI가 데이터 폴더 두 가지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엔드노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데스크탑에 파일을 받아놓고 쓰세요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내 데스크탑, PC나 뭐 노트북 그 상에다가 파일을 내려놓고 파일과 데이터 폴더 내려놓고 작업을 끝낸 다음에 클라우드는 그냥 백업하실 때 용도로만 쓰시면 되세요. 그렇게만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그럼 한번 펀메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검색창 아래 바로 샌드투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샌드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버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하게 돼요. 이 셀렉션 옵션에서는 내가 몇 개까지 내보낼지 선택하게 되고 선택을 한 뒤에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만 하시게 되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처럼 레퍼런스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이 과정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펀메드 사이트는 도서 홈페이지를 통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도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펀메드 메인 페이지에 있는 펀메드의 펀메드 홈 누르시면 되세요. 펀메드 탭 누르시고 검색어 입력하세요. 아래창에 펀메드 홈 클릭하시게 되면은 펀메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라서 그냥 키워드는 선생님이 평소에 넣으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넣도록 할게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이 완료된 화면까지 일단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거나 잘 안 되시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네. 그러시게 되면은, 이제 이 펀메드 사이트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할 때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백그라운드에 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웹사이트, 웹브라우저 창을 활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샌드 투 버튼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눌러보시면은 All Result on this page, All Result, Selection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펀메드는 처음 검색을 했을 때 한 화면에 1번부터 10개까지, 그러니까 10번까지만 딱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딱딱 나눠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있는 10건을 이렇게 내보내는 게 All Result on this page고, All Result는 전체 검색 결과이긴 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5,000건 검색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Only the first 하고서는 1만 개까지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번부터 10,000번까지만 딱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셀렉션이라는 옵션은 이 보시게 되면 아티클마다 검색된 결과가 1번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숫자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마다 이게 셀렉션이 됩니다. 요거를 셀렉트해서 내가 그것만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올 리저트 하면 너무 결과가 많아서 오래 걸리니까 올 리저트 온 디스페이지로 똑같이 잡아두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파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파일 클릭. 크리에이트 파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우측 상단에 이렇게 파일이 저장됐어요. 뭐 이렇게 좌측 하단에 나올 수도 있고 가운데 팝업이 뜰 수도 있는데 일단 파일이 저장되면은 그 저장된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면 되세요.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은 예,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엔도트 라이브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보시면은 10건이 잘 들어온 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우측에 썸머리 탭에서 정보들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썸머리 탭을 쭉 보면은, 아, 초록까지 잘 들어왔구나, 라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수집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검색을 하고 아티클 하나 들어가겠죠? 하나 들어가고 아무거나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서 이렇게 타이틀과 초록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쭉 보시고 필요하면 원문도 보실 거예요. 이제 원문을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요 우측에 있는 타이틀의 우측에 항상 보시게 되면은 풀 테스트 링크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아이콘들 중에 위에 거 말고 가장 아래에 있는 find it 아이콘만 찾으시면 되세요. 이 find it 아이콘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매들 접속을 하시면은 등장하게 되어 있고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들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요 풀테스트 링크만 누르면 원문까지 PDF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펀메이드 자체에서는 요 링크를 누르기보다는 요 파인드 인 링크만 누르면은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저널들 목록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티클 하나를 수집을 하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원문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내가 참고문으로 갖고 있고 싶다 하면은 역시나 똑같아요. 샌드 투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면 되세요.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똑같이 앞처럼 셀렉션 옵션이 등장을 안 해요. 이 상태는 아티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크리에이트 파일 누르시면 되세요. 누르시고 나면은 아까처럼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또 아티클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화면과 좀 다른 거는 아까는 10건이 보였는데 지금 하나만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앞전에 10개는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올 레퍼런스 한번 눌러볼까요? 좌측 그룹 패널 올 레퍼런스 누르시면은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막 작업한 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임포티드 레퍼런스라는 그룹으로 임시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임포티드 레퍼런스는 임시 그룹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만 3개를 했다. 그럼 또 3으로, 3개로 바뀌어요. 또 4개 하면 4개로 바뀌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올 레퍼런스에 축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 그룹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어요.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이제 지우셔도 돼요. 요거는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필요하면은 지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미 엔드노트로 받은 정보가 끝났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지워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를 쭉 하나씩 클릭하시다 보면은 썸머리 탭에서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우측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또 보이실 거예요. 썸머리 옆에 에디트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썸머리 탭 옆에 있는 에디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각각의 필드별로 클릭 한 번으로 다 들어왔고 뭐 메시 키워드부터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필드들을 보게 되면 좀 비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잘못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정보를 다 내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필드들은 혹시 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비어 있을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디트라는 탭은 말 그대로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어서, 이어, 타이틀 각각의 필드마다 있는 요 칸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는 각각마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키보드로 뭐 키인을 해서 입력을 한다거나 또는 지운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편집이 작업 끝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 누르게 되면은
편집된 내용의 저장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수정을 하거나 잘못 들어온 정보를 뭐 편집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방법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비어있는 필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아티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아티클에다가 나만의 뭔가 주기를 남기거나 주석을 남기고 싶어요. 이 아티클에 뭔가 추가 정보를 남기고 싶을 때는 대부분 여기 있는 리서치 노트라던가 또는 레이블이라는 필드들은 항상 이 두 개는 늘 비어져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노트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에 내가 나만의 코딩을 해놓은 번호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어떤 입력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아티클에도 또 다른 거에는 뭐 다른 번호로 해서 똑같이 입력 사항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리서치 노트에다가 뭔가 필요한 정보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거 작업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런 게 가능해요. 이 레퍼런스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자, 연도, 타이틀 이렇게 보일 텐데 리서치 노트를 디스플레이해서 내가 입력한 것들에 대한 주기들도 같이 리스트업해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선생님 PC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리서치 노트가. 근데 요거는 이 어서, 이어, 타이틀, 이 항목명,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예, 이렇게 딱 어떤 필드를 보여줄 건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가면은 리서치 노트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아래쪽,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그럼 이 리서치 노트를 저는 지금 활성화 시켜 놓은 거고, 이 활성화는 무한정, 모든 필드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맥시멈이 차면은 나머지가 다 클릭할 수 없게끔 돼요. 비활성화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만 다시 해제하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시게끔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리서치 노트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뭘까요? 이거를 오른차순, 내린차순을 정렬을 시켜서 이 번호를 정렬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 방법은 저자, 연도, 타이틀이든 어떤 열의 항목명을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차순, 내린차순 이렇게 정렬이 바뀌게 됩니다.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고 리서치 노트 이렇게 내가 번호를 매긴 것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요. 비어 있는 게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티클 같은 거 정리할 때 뭐 연구 제한점들만 따로 빼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다가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내가 딱 그런 아티클들만 모아서 보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주기를 달아놓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좀 실행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그, 썸머리나 에이트 탭을 보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요거를 이제 닫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닫기 버튼이 있어서 닫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더블 클릭, 아무거나 래퍼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썸머리 에이트 탭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문제 없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볼 건데,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연습을 해보려면은 2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캡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DB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그 DB를, 페이지를 열어서 그거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사실 다 비슷해요. 뭐 어떻게 하냐면은, 검색을 일단 한 다음에 검색된 결과 내에서 내가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메뉴명은 조금씩 달라요. 아까 펌메드는 그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메뉴를 쓰고 있는데 다른 메뉴도 뭐 익스폴트 이런 식으로 뭐 내보내기 뭐 이런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 요것도 다 캡처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파일 내려받은 다음에 똑같이 파일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반입 끝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 지금부터는 DB 특성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EMBase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펀메드랑 굉장히 유사한 서지 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EMBS 자체는 이제 펀메드가 NLM이기 때문에 그 미국 국립과도서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 데이터가 좀 많이 있어요. EMBS는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가지고 펀메드가 갖고 있잖아 2,500종 정도의 전화를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메드만 검색했을 때는 약간의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문헌을 많이 검색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펀메드와 EMBS를 동시에 같이 검색해서 수집을 하는 게 좋고요. EMBS는 익스플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EMBS는 약물 쪽에나 케미컬 관련된 것들에 좀 아티클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내 아티클의 참고 문헌들을 전부 다 SCI급 저널들로 채우고 싶다.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이제 좀 그레이드가 있는 것들로 채워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용하면 좋아요. 여기는 SCI급 저널들이 보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좀 가려지는데 여기 아티클을 검색했을 때 그 우측에 피인용 횟수가 나와요. 이 논문이 몇 회 피인용됐다. 그러면 피인용이 많이 됐을수록 영향력이 많았을 테니까 그런 피인용에 체크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공이 산업 및 환경보건 그쪽이시죠. 예, 그러시면은 오히려 이제 펀메드만 다루기보다는 웹 오브 사이언스 쪽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 주제 분야 커버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코프스는 아까 바로 앞에 보셨던 웹 오브 사이언스랑 좀 유사하게 이렇게 피인용 횟수를 체크를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저널이라고 하면은 스코프스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스코프스 등재 저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색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코프스도 역시나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이 보시기에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둘 다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할은 지금 선생님은 특별하게 보실 건 없으시고 오늘 강의 들어오신 분 중에도 신할을 딱히 보시는 분야는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요건 이제 간호학 전문 데이터베이스예요. 간호학 주제만 들어가 있어서 간호학에 관련된 저널이나 학위 논문, 그다음에 컨퍼런스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서 DB마다 각각 갖고 있는 주제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임상시험들에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서 리뷰를 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한 논문들만 모여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는 이렇게 코크란 리뷰와 트라이얼스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나눠져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2차 문헌이라고 저희는 이제 도서관에서 많이 부르고 있고, 체계적 문헌 고찰에 이루어진 논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문들을 먼저 보셔야 될 때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내 DB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는 여기 내보내기란 버튼을 쓰고 있고요.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에서 엔드노트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은 정보를 똑같이 반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인 화면에 전자정보원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A to 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 이 아래 펼침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RISS 두 번째 있어요. 가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RISS 클릭해서 리스를 접속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단에 서치 메뉴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다 보실 수 있게 되는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쿠키를 한번 삭제했다가 다시 접속하시면 정상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오고 데이터베이스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분야에 맞는 것들 한 번씩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캐리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요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는 국내 학술 자료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대학원 재학 중이시니까 이제 석박 학위 논문 이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발간된 논문들, 학위 논문들을 쭉 보셔야 될 텐데 그때는 이 리스만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물론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뭐 이런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는 있지만은 캐리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원문까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검색을 해보시고, 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단순 검색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 리스는 처음에 통합 검색으로 나오게 되면서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렇게 문헌의 유형별로 나눠서 세개씩 이렇게 보여줘요. 미리 보기 형태로. 근데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버튼이 없고요. 여기서 아티클 하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티클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서 아티클의 정보라든가 아래쪽에 있는 초록 정보들, 그리고 뭐 목차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본 다음에 필요한 원문이 있으면은 이게 원문 보기 아이콘 눌러서 원문 보기로 이게 원문을 보시면 되겠고, 확인 원문도 역시나 원문 보기 아이콘 누르시면은 확인 원문 열려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원문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아티클을 내가 수집해 놔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아티클에 정보가 있는 거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문 보기 오른쪽에 내보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내보내기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엔드노트 선택한 다음에 서지 정보 형식 선택이라고 뭐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건 다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우린 전체 정보 다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라고 또 있는 버튼, 이 버튼 또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고요. 이 파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우리가 열어놓은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한글로도 이렇게 잘 들어왔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티클을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영문 초록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이제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국문 초록 글자가 다 깨져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막 이렇게 다 특수 문자로. 한글이 다 깨져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당하지 마시고 여기 편집이 가능하니까 잘못 들어온 거 다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 내가 들어오셔서 리스트에 들어오셔서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서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 엔드노트에 들어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 페이스트 버튼이 있어요.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도 잘 되거든요. 이게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한글도 이렇게 잘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한글이 깨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리스가 요새는 잘 들어와요. 웬만해서는. 근데 아주 가끔가다 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록을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초록 부분 확인해 보시고, 깨져 있으면 이렇게 다시 수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BPR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구독을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계속해서 특별하게 그 의생명과학 쪽은 크게 여기 있는 아티클들 대부분 다 오픈 어셋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딱히 구독의 필요성이나 딱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다른 이제 분야들을 같이 연구하시는 경우는 워낙 많아지셔서 이제 구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BPR에서도 전 주제 분야의 국내 아티클들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리스에서 원문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DBPR을 확인해 보시면은 원문이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펀메드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저널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저널, 내가 항상 늘 주시하고 있는 저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저널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널 홈페이지도 엔드노트로 내보내는 메뉴들을 기본적으로 다 달아놓고 있습니다. 모든 저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뉴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메뉴명은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 뭐 내보낸다, 인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나 저널 같은 경우처럼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받는 걸 해봤는데, 우리가 웹페이지 자료라든가 텍 자료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버튼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모든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들이 바로 이 직접 입력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직접 입력은 내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구성하는 거고,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메뉴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레퍼런스에 뉴 레퍼런스 하면은 비어 있는 필드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보들을 입력을 쭉 해주면 되는데,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저자명만 입력할 때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를 입력한다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여러 명의 저자를 쭉 다 입력을 하면은 그 한 줄을 한 명으로밖에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한 줄에 한 명씩 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성과 이름은 성, 이름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이승재 같은 경우는 이, 승재 이런 식으로.
또는 이, sj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어있는 필드에 어떤 값들을 입력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결국은 이거를 인용 형태로 쓸 거기 때문에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럼 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분야에서는 책이랑 그다음에 북 섹션, 그러니까 챕터로 구분된 책, 그다음에 웹페이지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측에 입력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입력 예시는 바로 이 투고 규정들이 요구하는 값들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뭐 리서치 노트라던가 앱스트랙에다가 뭐 내가 필요한 정보도 더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웹페이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자, 지금 웹페이지에서 입력을 해볼 거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인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논문 쓰시다 뭐 인트로덕션 같은 데다가 내가 어떤 국내 자료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런 코시스의 국가 통계 포털을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해외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스타티스트라고 있거든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의 산업 분야 8만 개 이상의 비전 투표한 통계 데이터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거는 스타티스타, 국내는 국가통계 포털 뭐 이렇게들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약 통계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 좀 잘못 인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통계 자료를 어떤 뉴스 기사를 갖고 오신 경우도 있으세요. 뉴스 기사에 통계 뭐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니까 그걸 인용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인용하면 안 돼요. 그 원자료를 인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료인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저거 아무거나 할게요. 그냥 주제별 통계 중에 그냥 보건 중에 뭐 지역별 의료 통계 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일단 할게요. 그래서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로딩을 해서 요거를 인용하고자 해요. 이거를 내가 엔드노트로 담고 싶은데 이 정보를 엔드노트에 담을 수 있는 버튼이 아예 없어요. 이런 자료들은. 그럼 이런 웹페이지를 어떻게 인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의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하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 비어있는 요 상태가 돼요. 비어있는 에디트 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일단 넣을 때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레퍼런스 타입이 저널 아티클로 기본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인용하는 거는 저널 아티클이 아니니까는 이걸 웹페이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쓰는 분야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전주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고, 나중에 뭐 학위 논문 인용하시려면 학위 논문 형식도 있어요. 이렇게 학위 논문 형식도 있으니까 이걸로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 웹페이지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를 레퍼런스 타입을 바꾸게 되면은 요 아래에 있는 필드 값들이 웹페이지의 형식에 맞는 필드들로 다 구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세요. 일단 저자는 누가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통계청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을 일단 입력을 해둘게요. 연도는 지금 보니까는 2006년부터 22년도까지 자료를 수록했는데 자료 갱신일이 2024년이래요. 마지막에. 그래서 2024년에 최종적으로 갱신했으니까 2024 쓰고, 제목은 이게 국가통계 포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테이블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걸 인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다른 연구자들은 이 제목을 구글에다 검색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을 건데, 그럼 이 제목을 그대로 써주는 게 요게 랜딩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는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는 바로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오늘 봤다라는 거를 이제 기재를 해두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인용을 할 때 이게 묻어나와요. 그러면은 요걸 보시고 다른 피어 리뷰어나 다른 연구자들이 요때는 이 정보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출판 지역이나 출판사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확인이 안 되면은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경우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URL 정보죠. 결국 이 URL만 잘 입력해두면
해두면 되는데 통계청 사이트는 URL을 입력할 때 이 상단에 있는 URL 여기 주소창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마다 주소 출처가 있어요. 이 테이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주소 출처라는 아이콘이 있게 되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처와 URL을 입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지금 보니까는 출처를 쓸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제작을 했대요. 통계청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서 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끝나게 되면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를 하고 닫아준 다음에 세이브라고 닫게 되면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도별 요약기간 현황이라고 이렇게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썸머리 탭 아래쪽에 미리 보기 창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내가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어서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꺽쇠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이것도 칸도 이렇게 조정하셔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면 되겠는데 지금 제가 입력한 값을 보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의 자료를 24년도에 업데이트를 했고 available from 해가지고 요 URL이다. 그럼 요 URL 클릭했을 때 그 사이트로 잘만 이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면은 요걸 잘 갖고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내 논문에 요 상태로 인용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바로 이 통계 그 웹페이지 자료 인용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드릴 때 구글을 빼먹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구글은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웹사이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티클의 형태만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와요. 크롤링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웹사이트 형식으로 크롤링 해온 거기 때문에 이 아티클 자체 퀄리티는 구글이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널이 좋은 저널이다 안 좋은 저널이다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용을 할 때 굉장히 평가가 낮은 신뢰도가 낮은 저널들을 내 논문에 인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 근거 수준이 굉장히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요새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상당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리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논문 작성 가이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리서치 논문 작성 가이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부실학술지라고 이렇게 탭 메뉴가 있습니다. 부실학술지 탭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그 부실의심학술지는 출판율에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요게 많이 이슈가 된 지 꽤 몇 년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런 학술지들도 구글은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용한 학술지가 부실한 학술지를 인용할 수도 있어서 구글은 검색을 하고 그 아티클이나 또는 그 저널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내가 수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구글 학술 검색에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 방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선 세 개를 누르시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은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몇 개 설정이 없어요. 그 중에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 대로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해두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드노트를 가져오기라는 버튼은 처음부터 있진 않아요. 요거 설정을 하셔야지만 꼭 생기게끔 되어 있어서 저 버튼이 없다라고 하면 꼭 이 설정 한 번 더 만져주시면 되겠고 저 엔드노트를 가져오기 버튼만 클릭하면은 역시나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하면은 내 엔드 라이브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는 아티클 하나하나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개, 한 번에 한 페이지 다 이건 안 되고 하나씩만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구글 학술 검색에서 수집을 하셨는데 저널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에디트 탭에서 본 건데 저널이라고 되는 필드가 비어져 있어요. 전월명이 빠지는 경우가 가끔가다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작업을 해주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고 한 번만 하시면 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페이지에는 참고하시러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하시는 자료인데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도 막 오늘 설치를 하셔서 이게 떴을지 모르겠는데 크롬을 실행하면 갑자기
엔드노트 클릭 확장 프로그램 뭐 추가하겠습니까? 실행하시겠습니까? 막 갑자기 이게 막 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추가하셔도 되시고 삭제하셔도 되시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엔드노트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플러그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클릭 뭐 한 번으로 논문에 접근할 수 있게끔 뭐 해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든 논문은 다 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논문을 여는 단계를 조금 줄여놓은 플러그인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시고 상관은 없습니다.